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도 놀라운 창의성의 하나죠. 이 앨리슨 래퍼라는 한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965년 영국에서 태어난 여인은 팔다리가 기형인 선천성 희귀염색체 이상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죠.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생후 6주 만에 거리에 버려졌고 보육원에서 자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눈물 속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그녀는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장애가 있는 자신의 몸을 아무리 부끄러워하여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여서 숨어 사는 일 대신에 창의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기로 결심한 거죠. 비록 팔다리가 없는 몸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그림 그리는 것, 그것이라고 깨달았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불행하게도 손이 없었어요. 손발이 기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입과 발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미술대학에까지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웃거나 놀리지 않았다고 해요. 앨리스는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했어요. 불편한 의수와 의족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그림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감추기에 연연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벗어던지고 누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장애인의 몸도 아름답다는 것,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요. 임신 9개월째에는 영국 조각가 마크 퀸의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그 조각품은 영국 공모전에 입상해서 트라팔가 광장에 세워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녀는요, 장애의 편견과 금기를 깬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2005년 세계 여성상, 여성 성취상을 수상했습니다. 앨리스 래퍼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짐하곤 했대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골방에 틀어박혀 숨어 지내면 그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야. 더더욱 나를 외롭고 슬프게 하는 일이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외치고 싶어. 나를 알려야만 나는 존재할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어쩌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 결국은 내 몫이야. 비난이든 존경이든 말이야. 나는 할 거야. 뭐든지 적극적으로. 앨리스 래퍼는 이렇게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도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세상에 당당히 나서기로 결심한 거죠. 이런 생각의 전환,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방법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창의성의 성품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자신의 모습을 용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도전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하여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흑암과 공허와 혼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바꿔버리고 싶고 숨고 싶고 변해버리고 싶었다면, 감춰버리고 싶었다면 창의성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은요,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 자아상, 자존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10가지 특징을 찾아볼까요?
늘 자신의 부족하고 열등한 면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확대시킵니다. 잘한 거 9가지보다는 못한 것 1가지를 더 크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속에 늘 높은 기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요. 이 목소리는 은연중에 마음속에 높은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자신을 가차없이 비난하지요.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수치감이 있어요. 남들이 자신을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는 기분이 늘 우울합니다. 마음이 왠지 모를 그렇게 불안과 긴장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하죠. 쉽게 감정에 압도당함으로 대인관계에 끌려다니거나 군중 속의 고독을 잘 느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실수나 부정적인 과거에 집착하죠. 완벽주의자 성향을 띠고 자신을 늘 괴로워한답니다. 충돌이 있을 때 타협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대요. 건강하게 타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늘 변명한대요. 어떤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죠. 불안하고 죄의식에 민감한 특징이 있다고 해요. 내면에 근본적인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타성에 젖어서 허무해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지금 몰아넣었다면요. 그냥 이제 생각, 감정,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창의성의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시간.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을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음 세대에 좋은 성품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요, 캘리포니아주 교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데이케어 센터를 열기를 원하시는 디렉터 여러분들 연락주세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미주 구트리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여러분의 모든 성장을 도와드리고 좋은 성품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